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반도체에 전기장이 인가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그 반도체는 왼쪽이 전자와 홀 농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와 홀 농도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자나 홀이나 농도는 균일하지 않죠. 그래서 왼쪽이 더 높은 거죠. 전자도 홀도. 자, 이런 반도체에 전기장이 인가되었을 때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또 홀은 확산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또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인가되었기 때문에 이때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는 홀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즉 어, 홀의 확산, 홀이 확산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전자 확산은 어느 방향으로 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전자가 전기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에 대한 표현은 드리프트 죠. 드리프트는 전기장에서 움직이는데 N은 전자니까 이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홀이 있죠. 홀이 전기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파이피 드리프트. 이렇게 네 가지의 입자 성분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에서 전자의 입자성 밀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파이 n x는 마이너스 전자의 확산계수 dn dx분의 dnx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파이 p겠죠. 파이 p 홀의 입자성 밀도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dp dx분의 dpx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전자 확산 방향이 어느 쪽이냐를 알 수 있는데, 이 전자의 확산 방향은 이 전자가 경사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파이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파이에는 플러스 값을 갖게 돼요. 자, 파이 n 디피전을 봐야 되겠죠. 이거 오른쪽으로 가죠. x 방향으로. 그럼 파이 p를 볼까요? 파이 p 디피전이에요. 이게 농도 기울기가 있다는 것은 확산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파이 p는 디퓨전 확산 성분은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식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보면 왼쪽이 전자의 농도가 높고 오른쪽이 전자의 농도가 낮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자가? 그렇죠.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가겠죠.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홀도 마찬가지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확산에 의한 전자와 홀의 방향은 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성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홀 전기장에 의한 홀의 움직임과 전기장, 이 밑에 거 전기장에 의한 전자의 흐름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홀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표동 합니다. 그래서 홀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 플러스 S 방향이니까 홀 표동 성분도 오른쪽으로 가겠죠. 플러스 X 방향으로. 자, 이렇게 됐죠. 전자 표동 성분은 홀과 반대겠죠. 왜냐하면 홀과 반대라는 것은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죠. 음전하기 때문에 홀과 반대 방향으로 표동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홀 확산, 전자 확산, 홀 표동, 전자 표동의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려고 하는 것은 이 반도체에서 네 가지 성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 성분으로 인한 각각의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결과물은 전류니까요. 그래서 그 각각의 네 가지 전류 성분을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전자 확산 전류와 홀 확산 전류에 대한 이전절에서 배웠던 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자 확산 전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이너스 Q 음전하니까요. 그 다음에 dN dx분의 dnx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결국은 플러스 q dn dx분의 dnx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또
홀 확산 전류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죠. 얘도 마이너스 dn dx분의 dpx인데 전하는 포지티브 차지죠. 홀은. 그래서 플러스 q dp dx분의 dp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q dp dx dpx. 자, 이 표현 수식만 보더라도 전자 확산 전류와 홀 확산 전류는 값이 반대죠. 즉 흐르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전기장의 방향과 같이 홀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파이피 디퓨전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홀과 같이 움직이는 이 확산 전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니까 홀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제2 확산 전류도 홀 입자의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되죠. JP가. 그러면 JN 이것은 얘하고 반대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그렇죠. JN 디퓨전을 볼까요? 그렇죠. 왼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두 개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전자와 홀에 대한 표동 전류 성분이죠. 자, 이 성분이겠죠. 홀 표동 전류 성분, 전자 표동 전류 성분이겠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홀의 움직임은 전기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같은 방향이겠죠. 그래서 홀 전류 표동 전류 성분도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전자 표동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겠죠. 홀과는. 그래서 얘하고는 반대가 아니고 이 전기장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움직였어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왼쪽으로 움직였죠. 어디 있죠? JN 파이 N 드리프트 요거죠. 요거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이 입자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극성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반대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자 표동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에 의한 표동 전류 성분과 확산 전류 성분, 홀에 의한 표동 전류 성분과 확산 전류 성분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면 확산을 통해서 저 확산 성분이 이거죠. 확산을 통해서 소수 캐리어들이 전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동전류는 이 첫 번째 항에 나타난 전자의 표동전류나 홀의 표동전류, 이 성분들은 이 전류가 커지려면 결국은 여기 보면 농도가 높아야 되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표동전류 성분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표동전류는 캐리어 농도에 비례하므로 소수 캐리어는 별로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확산전류 성분을 보면 확산전류는 농도의 경사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사도가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확산전류 성분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N형 물질에서 소수 홀 농도가 다수 전자 농도보다 10의 수승배만큼 작지만 N형 물질이니까 홀 농도는 엄청 작죠. 대부분이 다수 캐리어가 홀이겠죠. 그래서 홀 농도는 작지만 이 dx분의 dp는 이 기울기 값은 엄청 클 수 있죠. 왜냐하면 소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에 비해서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수 캐리어의 확산전류가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다수 캐리어의 이 농도에 따른 다수 캐리어의 전류에 비해서 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확산을 통해 소수 캐리어들이 전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개에서의 캐리어 운동을 생각할 때 에너지 대역도에서 전자의 에너지에 전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X 방향으로 전기장이 X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인가된다, 전기장이 분포하고 있다 라고 가정하면 이 에너지 대역도와 같이 전개 내에서의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표동하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림과 같이 전개 방향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전적 전이 Vx는 그것이 양전하에 관하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 표시된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 전기장과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정전적 전이와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전개의 정의로부터 이런 관계를 전기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전적 전이와 그래서 에너지 대역에
에너지 대역의 정전적 전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선정하여 에너지 대역에서 전개와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 Vx의 공간적인 변동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X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대역 내의 임의점을 이와 같은 목적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대역 내의 임의점 이라면 뭐 EV를 선택할 수도 있고 EI를 선택할 수도 있고 EC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EC든지 EI든지 EV든지 어느 것도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데 편의상 EI를 취하게 되면 전기와 이 기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전기장은 이런 정의로부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Vx 즉 정정적 전위를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되지만 EI로 표현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삼다면 마이너스 Q분의 E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Q분의 이것을 EI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전기장과 이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은 전개에 따른 에너지 대역의 변동은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장에 관한 이 대역 내의 기울기 방향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이 기억하면 되겠죠. 즉 이 그림에서는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대역의 기울기는 전자가 이 전개 내에서 표동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장은 에너지 대역도의 윗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한 그 정리된 사항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반도체에 전기장이 인가되고 있다는 것은 이 반도체의 에너지 대역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전기가 인가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대역도가 이렇게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거다. dx분의 dei니까요.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에너지 대역도가 이렇게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 이 반도체는 전기장이 인가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대역도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높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 왼쪽으로 이 낮은 에너지로 내려올 때 이걸 표동해서 그러니까 전기장에서 움직이니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전자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평형 상태에서는 반도체에 어떤 실질적인 전류도 흐르지 않습니다. 평형 상태라는 것은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확산 전류가 흐른다. 확산 전류 어디서 어떻게 흐르느냐? 캐리어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캐리어 분포가 달라져서 확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역시 표동에 의해 이러한 캐리어를 재분포하게 하는 전개가 발생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동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평형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면 확산계수와 이동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평형에 대해서 이게 홀 전류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는 홀 표동 전류이고 이것이 홀 확산 전류잖아요. 근데 평형 상태니까 이 전류 성분은 0이겠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놓으면 전기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EX 전기장에서 정리하면 뮤 분의 D, 이게 0이니까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한번.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Q 뮤 P PX EX는 Q DP DX분의 DPX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이 EX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렇죠. 뮤 P 분의 DP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PX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PX분의 1, 그 다음에 DX분의 DP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PX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P0는 NI 3장에서 봤던 NI exponential EI 마이너스 EF KT 이 형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에서 평형 상태에서의 페르미준위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값은 0이죠. EI의 도함수는 아래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dx분의 dei가 q분의 1 dx분의 dei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뮤분의 d는 q분의 kt 라고 하는 관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홀이든 전자든 동일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수식을 쓰면 D 즉 D가 확산계수죠. 그 다음에 뮤가 이동도니까 확산계수와 이동도의 대표적인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만음의 확산계수가 저만음의 전자 확산계수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이동도가 3900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300K에서 얼마냐면 0.026 볼트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이 값이 3900분의 100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39 나누기 2를 해보면 0.02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관계로부터 확산계수 D 또는 이동도 뮤의 계산을 다른 쪽을 그러니까 다른 쪽을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확산계수를 알면 이동도를 측정하면 되고 이동도를 알면 확산계수를 측정하면 되고 어쨌든 이러면 상원에서 300K죠. 300K에서 반도체에 대한 값을 D와 뮤에 대한 값 둘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이 값이 0.026이기 때문에 300K에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측정을 하면 이동도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확산계수를 알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식을 우리가 유도했습니다. 또 저마늄의 홀 확산계수는 는 50이고 홀 이동도가 1900입니다. 얘도 이걸 계산해 보면 0.026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른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주로 관심 깊게 다루는 실리콘의 전자 확산 계수는 35이고 전자 이동도는 1350이에요. 이걸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0.026 볼트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반도체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여러분들 책 보면 표 4-1에 저마늄, 실리콘, 갤륨, 아르세나이드에 대해서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표에 나타냈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캐리어 표동과 확산 간 균형의 중요한 결과는 내부 전개가 EI 경사도를 등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 대역에서의 경사도는 합금 성분 변화에 따른 대역 간극의 변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나 흔히 내부 전개는 도핑의 경사도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도노의 분포가 내부 전개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전자농도의 경사도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